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삼성전기와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카카오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삼성전기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연중 저점, 투자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2018년 4분기 대비 3.7% 증가한 2조 71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듈 사업부만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의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18년 4분기 대비 29.9% 감소한 1,76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망에 비해서 감소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칩 사업부의 부진이 이전 전망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의 연간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MLCC의 물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 폭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MLCC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를 기판 사업부의 부진과 모듈 사업부에서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분기부터는 애플의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영향으로 기판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거래선의 신규 단말기 출시로 모듈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MLCC의 물량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과하게 반영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2019년 영업이익은 2018년 대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력 제품인 MLCC의 업황이 호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삼성전기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15%가량 현재 구간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3,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입니다. 11만 4,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노저울 준비 완료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입니다. KTS의 텍스 리펀드 사업 부문 양수로 인해 국내 사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기존 50%에서 6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KTS의 가맹점 2,500개 중에 약 70%만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인수 작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실적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19년 KTS 인수 가맹점 매출은 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16년부터 20년까지 분기별 중국인 입국자 수의 증감률과 별도 매출액 증감률 간의 상관계수는 0.8%에 달합니다. 18년 중국인 입국자 수 반등으로 인해 별도 매출액 전년 대비 1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인 입국자 수와 별도 매출액은 각각 132만 명 그리고 10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한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는 574만 명입니다. 단체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되려면 650만 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574만 명 가정 시 별도 매출액은 486억 원이 예상됩니다. 65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는 550억 원가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한편 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97억 원 그리고 73억 원이 예상됩니다. 19년에 중국인 입국자 수 650만 명을 가정해보면 성장폭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는 2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에 따른 기대감 덕분인데요. 역시 입국자 수의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1%가 넘는 상승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5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카카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궤도에 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카카오는 향후 비용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 등이 마무리가 되면서 큰 규모의 마케팅비 지출 요인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8년 1,400여 명의 충원을 통해 인력 수급 또한 상당 부분 충족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력의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4월 3일에 시행되는 송금 수수료의 부분 유료화도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제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전액 지급을 했던 계좌 송금 수수료를 월 10회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 건당 500원의 송금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는 2014년에 합병 이후에 2018년까지 연평균 35.8%의 비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연평균 23.1%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 신규 서비스를 위한 비용 증가로 판단되는 만큼 서비스의 셋업 이후의 수익성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와 가맹점 확보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및 가입자 기반 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융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화 과정에서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2019년 흑자 전환이 확실해 보이고요. 카카오페이도 제휴 확대와 더불어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바로증권 인수가 확정되면 상품 라인업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모빌리티 부문도 기존의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에 이어서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웨이고 블루 등 부가 가맹 사업에 이어서 다양한 플랫폼 택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은 견조한 매출의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분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광고 및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매출에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계절적 이슈로 1.5% 수준 감소할 전망입니다. 회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2분기 이후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컨트롤이 본격화가 되고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카카오페이 송금 수수료의 부담 감소 또한 쉽게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카카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102,5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자판호 발급, 더 빨리 찾아온 봄날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전일에 중국이 약 1년여 만에 외산 게임에 대해 판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외자 판호가 발급된 30개의 게임은 대부분 일본 업체들의 것입니다. 동사의 모바일 게임 컴파스가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컴파스는 NHN의 일본 자회사 NHN 재팬이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NHN 플레이 아트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 컴파스는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iOS 게임 매출 2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디즈니 쯔무쯔무 그리고 요게워치 푸니푸니와 함께 동사의 모바일 게임 실적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게임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와 형태가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 부문의 외자 판호 발급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페이코의 추가 투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2017년 첫 외부 투자 당시에 5,200억 원의 가치로 투자받은 이후에 대폭 증가한 거래 금액과 손익구조의 개선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더욱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FI 형태의 투자 유치가 아닌 페이코 플랫폼에 모아진 데이터 가치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의 시너지가 함께 나타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코 플랫폼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등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대형 IP 기반의 신작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진단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페이코 관련 사업의 성과 확대와 함께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가량 빠지면서 1,800원 정도 내려가 줄 것으로 보이고요. 89,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솔 종목입니다. Y솔이 5G 본격 상용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보시죠. Y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5.42%가량 올라와주면서 900원 정도 주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고요. 17,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3일 밤 11시에 5G 상용화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Y솔 기업을 5G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Y솔은 스마트폰의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부품인 표면 탄성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5G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Y솔이라며 주력 제품인 표면 탄성파 여과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종목인데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 14%대의 급등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8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5,26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서 올해 초등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신설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는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6,204개교 중 16.11%인 1,000개교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전용 제품군을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교육용 로봇 매출로는 업계 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전기 종목인데요. 금호전기가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좁혔습니다. 15.66%가량 올라가주면서 여전히 급등세는 연출해주고 있고요. 75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5,5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금호전기였습니다. 금호전기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체결한 148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앞서 금호전기는 자회사 금호 AMT의 청산을 결정하고 금호 AMT에서 끌어온 채무를 출자 전환 등을 통해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종목인데요.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사업 양도설의 영향으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 1%대 강세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11만 3,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일부 매체는 삼성전기가 PLP 사업을 삼성전자에 이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PLP 사업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기의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연구원은 삼성전기가 PLP 사업을 삼성전자에 양도하면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PLP 부분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먼저 제거할 수 있고 설비 투자 부담 또한 해소가 되면서 사업 양도에 따른 현금 유입 또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STI입니다. STI는 삼성전자와 71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미국 선파워 매뉴팩처링 오레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급 예정 물량은 322.95메가와트이며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상신브레이크 보겠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일본 상용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회사인 TBK사와 약 10억 원 규모의 기술 제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4월 2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효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SM코퍼레이션과 565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급 지역은 대구광역시 소재이며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2.59%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I는 전장보다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2.86% 상승하며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 ENG입니다. 30원 올랐고요. 2.46% 상승하며 1,2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신브레이크입니다. 1.52% 올랐고요. 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중공업입니다. 0.85% 상승했고요. 41,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AD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AD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와 230억 원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삼성증권 단기자금 운용 금융상품을 매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환인제약 살펴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은 유동층 과립기를 이용해 에탄올과 물 혼합 용매로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ED 살펴보겠습니다. ED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24%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있고요. 29,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1.42%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346,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인제약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18,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대입니다. 3.12%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993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9년 4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올 6월로 예정된 국내 주요 지수의 정기 변경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은 코스피 200 등 국내 주요 지수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달 중순에 확정 종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기 변경에서는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하고 제외 예상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많이 알려지면서 주가 반영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거나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주가 상승에서 지수 편입 기대감 증가, 이후 지수 편입에서 패시브 수급 가세에 따른 추가 주가 상승에 선순환 구도가 발동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 변경 이벤트는 너무 대중화된 만큼 역발상이 필수라고 진단해줬습니다. 최근 2년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되거나 제외되는 종목이 편입 전후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 변경에서는 종목 발표 이전부터 편입 예상 종목들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이어서 정기 변경 종목이 확정되면서 수익률 둔화 또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과거 편입 종목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도 알파를 창출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주가의 반영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까지 실제와 올해 예상되는 이익의 방향성,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현황, 지수의 편입 제외에 따른 패시브 매매 수요를 감안해 수혜 예상 종목과 부진 예상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수혜 예상 종목으로 휠라코리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애경산업을 선정했고요. 부진 예상 종목으로는 한국셀석유와 무학, 팜스코를 제시했습니다. 또 코스닥 150 수혜 예상 종목으로 와이솔과 멀티캠퍼스, 신흥 SEC와 인선 ENT 선정했고요. 부진 예상 종목으로는 바디텍메드와 인터파크, 동국 SNC와 골프존 뉴딜홀딩스, 그리고 평화전공을 주목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15% 소폭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3.26포인트 올랐고요. 2206.5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0.3% 소폭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2.28포인트 올랐고요. 751.5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 양장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시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796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403억 원, 1,423억 원, 쌍끌이 매수세 시현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40억 원, 외국인이 203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관이 228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고요. 개인이 1,095계약, 기관이 4,239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6,317계약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가 830원 오른 3,610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EID가 57원 올랐습니다. 24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335원 올랐습니다. 14.79%로 15%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고요. 2,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우진 프라임이 520원 떨어졌고요. 8.47%로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5,620원에 장을 마친 우진 플라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제지입니다. 어제까지 빨간불로 장 마쳤지만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5.32% 하락했고요. 주당 150원 떨어진 2,6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호 컴넷입니다. 5.32% 낙폭 시현했고요. 165원 떨어진 2,9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고요. 네, 스트리가 1,290원 오른 5,610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바이오도 2,690원 올랐습니다. 11,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슨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을 마쳤고요. 260원 올랐습니다. 17%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1,75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입니다. 에이프로젠 HJ입니다. 131원 올랐고요. 16.42% 오른 92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TBC가 가장 약세를 보였고요. 5.86%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1,04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솔루션입니다. 1,450원 떨어졌고요. 5%대 후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23,9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인 프론티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5%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370원 떨어진 6,46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어떻게 업종별로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계업종이 1.57%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의 견조한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에이프로젠 KIC가 상한가 들어온 채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섬유의복 보겠습니다. 1.05%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BH 글로벌이 7.96%가량 올라가면서 업종 전체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나흘째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강세 흐름이 짙게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대연 보겠습니다. 5.27%가량 올라가면서 5%대 초반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통신업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 보이면서 오늘 혼조세 보였는데요. KT가 1.11%가량까지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SK텔레콤은 역시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LG유플러스도 0.34%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03%가량 하락을 했고요. 의약품 업종이 0.77%가량 빠졌던 오늘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이 짙게 들어왔던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2.78%가량 올라가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폭까지 시현을 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이트론이 13%가 넘게 올라가면서 23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확인됐습니다. 191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종이 1.89%대 강세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이 1.74%가량 올라와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가 컸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0.56%가량 빠지면서 파란불이 크게 들어왔고요. 기술 성장 기업들은 0.55%가량 하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비금속 업종은 0.49%가량 빠지면서 파란불이 좀 크게 왔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